네, 이 시각 한랭킹 5번째. 다친 아이는 왜 90도 인사를 했나? 이런 걸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SUV 차량이 보이는데요. 지금 어린이가 옆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거든요. 근데 어린이가 쓰러졌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상황을 보시면 지금 어린아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촬영이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쓰러진 아이가 차에 크게 다칠 뻔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운전자가 나오니까는 90도로 계속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갔거든요. 지금 서 있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아이는 아파요. 지금 차에 치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5살 저 운전자, 가해 운전자 여성의 딸을 이 9살 남자아이가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머니가 화가 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아이가 달아나니까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아이를 200m가량 차로 쫓아간 거예요. 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차치하고 지금 이제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많은 국민이 봤습니다. 접촉 장면을 보면 참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뛰어내린 운전자가 아이에게 한 첫 말은 괜찮니가 아니라 왜 때려니였어요. 그럼 저 넘어졌던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때린 아이의 엄마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달아나면서도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너무 무서워서 90도로 저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지금 사죄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 어린이 측 누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피해자 쪽 입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부러 아이를 치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렇게 한 거냐. 한 일주일 가까이 이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스쿨존입니다. 오늘 저 자체가. 스쿨존 SUV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서 앞에 있는 아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추돌 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지금 살인 미수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고의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이제 자전거 뒤를 치면서 넘어뜨리는데 문제는 나와서 이제 아이의 그 건강보다는 너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이제 딸이 이제 그 아이와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혼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스쿨존으로 따라와서 이제 아이의 이제 자전거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저 장면만 보면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그 학생의 어떤 자전거를 저렇게 빠른 속도로 차가 뒤따라간다고 더군다나요. SUV 같은 경우는 사실 차고가 높기 때문에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냥 깔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수단입니다. 저는 그 행위만 자체만 놓고 봐도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또 피해 어린이 가족 측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난 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사고를 낸 게 미안한 거지. 혼을 내면 되잖아요. 제가 뭐 혼을 내고 꼴밤을 때렸다고 해서 왜 우리 애 때렸습니까? 그럼 저도 차로 치겠어요, 제가. 네. 가해 운전자 측은 고의가 아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이건 고의가 아니면 뭐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사실 경찰이 합동 수사팀까지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경찰의 이제 몫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CCTV를 보면요. 그 화면을 보면 저건 고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확신할 정도 내용은 맞아요. 근데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법적으로 일단 피해자 어린이 누나가 주장하는 주장에 의하면 쫓아가기 10분 동안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약간 훈계하고 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모양이에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지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따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따라가는데 그냥 걔를 막기 위해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겠죠. 네. 그러니까 따라 붙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너무 서지 않고 계속 그만 가니까 따라가서 부딪혀가지고 세우게 하려고 했다면 이제 고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의냐 아니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기가 아마 스쿨존으로 알려져 예. 있는데 스쿨존에 해당이 되면 민식이법은 과실범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의성이 없어도 사고를 냈냐, 사고를 났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고가 난 거죠. 고의성이 없고 과실범 때문에 민식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고의가 있어서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한다면 특수상해의 고의. 네.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정말 좀 과도하게 주장하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살인의 고의, 살인 미수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살인까지는 되지 않고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형벌 법정에는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벌금형이 없고 민식이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또 벌금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형량의 차이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네. 중요한 것은 저게 만약에 고의범이라고 한다면 판사가 선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실범인 민식이법보다도 훨씬 더 형량을 중하게 선고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 여부를 어떻게 어떤 증거들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일단 사고 당시 저 CCTV 화면, 네. 그다음에 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사고 후에도 만약 과실이었다고 한다면 본인 사과를 해야죠. 아.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 내리자마자 뭐 다쳤냐 물어보지도 않고 자전거부터 세우면서 저렇게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목이 있죠. 그렇게 이제 가해 운전자가 이게 사고가 난 직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것도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